예, 방금 소개받은 이상철입니다. 지난 1학기 때도 우리 여러 권사님들, 장로님들 뵙고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이렇게 또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쌀쌀한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이제 항공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우주 산업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작년에 우리나라가 누리호 발사 성공한 거 기억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사체가 오는데 우리 인류의 역사상 언제부터 우리 인간이 이런 우주 발사체를 만들어서 인공위성을 띄우게 됐는지 간략하게 역사를 소개드리고 나서 우리나라의 그 발사체와 인공위성 현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게 작년에 갔던 다누리호 달날에 보냈던 거 이거 기억나시죠? 12월 달에 이제 다누리호가 지금 이게 달에 도착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모든 그 발사체 인공위성의 역사가 우리 인류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보시면 이게 1957년에 옛날 소련에서 인류 최초로 인공위성을 발사했습니다. 57년이니까 몇 년이나 됐나요? 지금 100년도 안 됐죠. 그죠? 70년 좀 넘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최초로 인공위성을 쏜 지 70년도 안 됐는데 드디어 우리나라도 작년에 인공위성을 제대로 쐈습니다. 그죠? 70년 만에 쫓아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은 이제 70년 만에 쫓아갔는데 아마 그 같은 실력이 되는데 앞으로는 몇 년이나 걸릴까요? 한 30년 내로 다 완전히 쫓아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70년 전에 이 소련이 처음으로 인공위성을 쐈고 1961년에 소련이 계속 또 유인 인공위성 사람이 최초로 우주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다 소련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소련이 먼저 인공위성도 쏘고 유리가간이나 우주인도 쏘고 그러니까 너무 놀라서 그때 케네디 대통령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도 그 분발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 이제 분발해서 10년 동안 낸 아폴로 계획에 의해서 1969년에 드디어 인류 최초로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에 착륙을 했죠. 그래서 처음으로 미국이 소련을 뒤쫓아가서 제낀 그 사건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제 작년에 비로소 이제 다누리호도 쏘고 누리호도 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과정을 한번 그림을 보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최초로 이제 그 인공위성을 쏘고 달 날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기술이 뭐냐면 로켓 기술입니다. 이 로켓 기술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인간이 달 나라도 가고 화성도 가고 별에도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로켓이라는 거를 시작한 건 사실 인류가 제일 오래된 거는 이제 처음에 화약을 중국에서 발명하고 나서 그 화약이 이제 몽고 징기스칸이 유럽에 쳐들어가면서 화약이 유럽에 전해지고 그러면서 화살에다가 폭약을 넣어서 흑색 화약 넣어갖고 쏘기 시작한 게 이제 로켓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때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이제 화약을 터뜨려서 날아가는 거를 이때 고체 로켓이라고 합니다. 고체 화약을 태워서 날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에 보면 폭죽놀이 하는 수준에 불과해요. 뿅 쏘면 이게 어디로 날아갈지 모릅니다. 어디로 얼마나 갈지 몰라요. 그냥 하늘로 뿅 불꽃놀이 하기는 좋은데 이걸 우리가 원하는 별을 향해서 쏘려면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액체 로켓입니다. 고체 로켓을 한번 불 붙여놓으면 지멋대로 막 날아가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액체 로켓을 해야 우리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거리까지 보내서 우리가 별나라를 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1900년대 들어와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생각은 러시아의 츠콜콥스키라는 분이 로켓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해갖고 로켓을 만들어서 쏴야 별나라를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이론을 만들어냈는데 그걸 실제로 만들어낸 사람은 없었어요. 이론만 생각을 해낸 거예요. 별나라로 가려면 로켓을 만들어서 제대로 해서 가야겠다.
근데 그걸 처음으로 실험한 사람이 누구냐? 개념은 러시아에서 나왔는데 실험은 미국에서 했어요. 미국의 이 고다드라는 물리학자가 로버트 고다드라는 물리학자 최초로 이거 고체 로켓 폭죽놀이 갖고는 안 되겠네. 액체 로켓을 만들어서 별나라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최초로 실험을 해갖고 성공을 하신 분이에요. 이 양반이 언제? 1926년에. 그러니까 이게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얼마 안 돼서부터 이 양반이 실험을 막 했어요. 그래서 거의 한 10년 만에 겨우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갖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제대로 이제 이게 되네. 액체 로켓을 만들면은 그래서 이때는 많이는 안 올라갔죠. 이제 성능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실험 수준으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정부에 돈 좀 대주세요. 이거 제대로 개발해서 만들게. 양산을 해야 만들 거 아니에요. 여대로 공장을 만들어서 만들어야 되는데 실험실에서 한두 개 만들어갖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실험실에 해봤더니 이게 잘 날릅디다. 그래서 미국 정부한테 돈 좀 대주시면 내가 이거 크게 제대로 만들게요. 달나라 한번 가봅시다. 막 이랬는데 돈을 안 대주는 거예요. 그때 1920년대 뉴욕 타임즈가 신문에도 냈어요. 이 양반이 유명한 물리학자인데 이 고다드라는 사람이 이상하게 뭐 불꽃놀이나 하고 사고나 치고 말썽만 핀다 말이지. 그러고서 정부에다가 예산대달러 손 내민다고 비판하는 신문 기사를 냈어요. 뉴욕 타임스가. 예. 근데 이 양반이 나중에 성공해가지고 1960년대 들어서 한 40년 지나서는 다시 이제 사과 기사를 냈답니다. 뉴욕 타임스가. 우리가 고다드 박사님의 그 높은 뜻을 모르고 그때 막 비난했다. 어떻게 말도 안 되는 화약놀이 가지고 뭐 달나라 간다 소리 헛소리나 하고 그래서 비판했는데 60년대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래갖더니 사과의 문을 40년 후에 뉴욕타임즈 게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했는데 미국에 돈을 안 대주니까 어떻게 해요? 혼자서만 맨날 실험실에서 혼자 꼼지락거리고 발전이 없었어요. 미국이. 시작은 했는데. 그럼 어떻게 됐느냐? 그거를 이제 이게 만든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이제 개념이 요 아래에 있는 게 요게 이제 옛날에 폭죽놀이 할 때 쓰는 화약, 고체 화약을 안에 다 집어넣고 여기다 불을 지르면 불이 쭉 나가면서 그냥 나가니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생각한 게 이제 액체로 연료통 따로 산소통 따로 해서 이거 펌프로 뿜어내서 합쳐갖고 여기 연소실에서 불 떼는 거죠. 우리 부엌에서 그 불 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불을 떼서 그 가스를 뿜 뿜어내면 반작용을 앞으로 날아가는 액체 로켓 이 개념을 이 고다드라는 분이 미국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계속 개발이 안 되니까 그거를 누가 눈치챘냐? 그때 이제 이 개념은 이제 러시아에서도 나왔지만 독일, 미국 그 개념은 알아가지고 실험을 다 했어요. 러시아에서도 실험하는 사람이 있고 독일에도 실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독일에서 실험해서 그나마 제일 잘 나갔던 사람이 바로 폰 브라운 박사예요. 베르너 폰 브라운 박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들도 열심히 이제 로켓을 만들어 봤는데 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성공한 사람이 미국의 고다드라는 걸 알고서 전부 고다드에다가 막 연락하고 해서 뭐 기사도 나고 연구 결과 좀 뭐 서로 막 그때만 해도 이제 과학자들은 그 기술적 교류를 잘 하거든요. 야, 내가 이 실험했더니 이런 게 잘 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고쳤다. 이런 게 기술 교류가 좀 많이 잘 됐어요. 그나마. 그래서 미국하고 독일하고 이렇게 교류해 갖고 이 양반이 폰 브라운도 사실은 고다드 박사한테 많이 자문을 받은 거예요. 그래 갖고 이 사람이 이제 혼자 하고 있는데 히틀러가 이거 눈치챘어요. 히틀러가. 야, 이걸로 달나라 갈 게 아니라 이걸로 폭탄을 만들어서 전쟁을 해야 되겠네. 히틀러가. 히틀러가 이런 데는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폰 브라운 박사하고 그 연구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너 일로 나치스 당으로 들어와. 내가 돈 대줄게. 돈 대줘. 그래갖고 그 친구들 다 데려다 놓고 한 곳에 모아놓고서 나치스 히틀러가 돈을 대줬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여기는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미국은 개발을 중단한 꼴이고 실험실에서만 하고 있고 독일 나치스는 나라 전체적으로 전폭적으로 돈을 대주고서 액체 로켓을 만든 거예요. 근데 기술적 출발은 다 고다드 거를 가서 계속 자문을 받아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든 게 이게 근데 재밌게 제목을 뭐래 원래는 이게 로켓을 이제 여러 번 시행착오를 해갖고
네 번째 만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R4 로켓 A4라고 줬어요. 네 번째 만에 성공을 해서 A4 로켓인데 이거 아마 히틀러가 이름을 V2로 바꾼 것 같아요. 예, 히틀러가 이 이름을 이게 페어겔퉁스와프 이게 뭐예요? 보복무기 뭘 보복하겠다는 게 히틀러가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 패배하고 나서 전쟁 배상금을 엄청나게 서양 그 유럽과 미국에 내야 돼요. 그래서 백성들이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예? 뭐 모든 일에서 번 돈을 전부 그냥 서방한테 그 전쟁 배상금으로 내다 보니까 백성들이 너무 가난하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히틀러가 막 선동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서양 놈들 때문에 못 사는 거다. 서양 사람들한테 우리 1차 세대는 졌다고 이렇게 우리는 못 살게 할 때 보복을 하자. 보복해야 된다. 그래서 2차 대전을 한 거거든요. 히틀러가. 그 보복하는데 제일 큰 중요한 역할을 할 무기가 이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복 무기 1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조그만 무인 비행기 같은 데다 폭약 실어갖고 이렇게 실어 날르던 거 있는데 그건 로켓가 아니었죠. 일반 비행기였고 그거 갖고는 안 되겠다. 이제 막 획기적으로 한번 때려 부셔야겠다고 만든 게 이 로켓 V2예요. 얼마나 힘이 1942년에 만들게 성공을 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막 많이 만들겠죠. 양산 체제 들어가고 이게 1944년쯤 되니까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이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연료하고 액체산소하고 맨 앞에 TNT 이게 화약 폭약이에요. 이게 무기를 만든 거죠. 이게 원래 달 날아가려고 만든 건데 과학자들은 히틀러가 이걸로 무기를 만들어 버렸어요. 크기가 엄청 커요. 예? 길이가 14m고 무게가 13톤이에요. 어마어마한 아주 획기적인 무기를 이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거리가 300km 이상 날아가요. 속도 마하사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이게 히틀러가 이거를 영국에다 쐈거든요. 런던에다가 2차 대전 말 1944년 45년 때. 그러니까 영국 런던 사람은 비행기도 안 보이는데 갑자기 뭐 폭탄이 날아서 터지서 죽으니까 막 공포에 휩싸인 거예요. 뭐 비행기가 보여야 뭐 격추를 하고 뭘 하는데 이게 마하 뭐 4로 날아오니까 보이지도 않다가 갑자기 런던이 막 다 폭파가 돼서 그랬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게 이제 명중률이 떨어져요. 이게 유도 장치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한 1000발을 쏘면 런던에 떨어진 건 한 300발 떨어지고 그래도 그거 뭐 그래도 위력이 크니까.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제 결국은 미국이 참전하면서 결국 마지막에 너무 뒤늦게 개발하는 바람에 2차 대전을 결국 히틀러가 졌죠. 그래도 다행히. 예. 자 그러면 이제 히틀러가 이제 졌어요. 2차 대전에서. 그러면 이제 폰 브라운 박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이제 영국 개발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발팀 중에 총 대장이 폰 브라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끝나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승전국에서 할 전리품을 뺏어가잖아요. 전리품. 근데 전리품이 저거 생산 공장을 러시아가 소련이 다 뜯어갔어요. 가까우니까 먼저 오잖아요. 미국은 멀고 소련이 다 뜯어가고 그러니까 미국은 큰일 났어요. 이게 저 과학자를 이제 폰 브라운을 이제 지목을 했어요. 미국은 알고 야 공장부터 폰 브라운만 데려오면 된다. 폰 브라운. 근데 마침 그때 폰 브라운이 러시아한테 끌려갈 뻔했는데 폰 브라운이 스스로 야 러시아는 정치식이 안 좋다. 이게 과학자들의 대우도 안 좋고 거기다 뭐 볼셰비키 혁명도 일어나고 안 좋으니까 차라리 러시아에 끌려갈 뻔했네. 미국으로 투항하겠다. 지발로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미국 팀 있는 진지로 투항하러 갔어요. 자기 영국 팀원들 데리고. 그래서 미국이 그나마 다행히 폰 브라운 그 개발 저 팀을 데리고 미국으로 데려가고 그다음에 저 V2 로켓도 몇 개 가져가고. 근데 나머지 대부분의 생산 장비나 거기 생산 직공들이나 다른 일부 과학자들은 다 소련에 끌려갔어요. 다 뺏겨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V2의 액체 로켓 기술이 어디로 가요? 러시아와 미국 두 군데로 이제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소 우주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미소 우주 전쟁 시작. 그래서 그 첫 번째 승리는 누가 했냐? 러시아가 한 거예요.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을 쐈죠. 러시아가 먼저 쐈어요. 1957년에 스푸트니크 1호 위성. 이게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입니다. 크기도 조그매요. 60cm밖에 안 되고 한 880kg짜리, 80kg 조그만 거. 근데 여기가 올라가서 한 일이 뭐냐? 그냥 올라가서 삐삐삐삐
전자음 소리 하나 내는 것밖에 없었어요. 아무게. 그리고 뭐 지상에 있는 아마추어 햄 무선 정신도 삐삐 소리 나네. 아 이게 인공에서 보내는 거구나. 그것만 확인하는 것밖에 안 했어요. 아무 기능이 없어요. 그냥 지구를 돌고 있다. 이게 지구를 돌고 있구나. 그거만 확인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인공위성을 발사한 로켓가 뭐였을까요? 그게 바로 요 R7 로켓이라는 건데 세미오르카가 이제 러시아 말로 그냥 7이라는 뜻이래요. R7. 얘네 로켓을 계속 시행착오 하다가 7번째 만에 성공한 로켓이 이제 R7이에요. 성공해서 요 스푸트니크 위성을 쏘아 올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난리가 났죠. 우리도 빨리 쏘자. 막 서둘러서 쐈는데 미국은 바로 그냥 몇 달 뒤에 흉내내서 쏘다가 뱅가드 미사일 쏘다가 바로 발사하자마자 1m도 못 올라가고 바로 그 자리에서 폭발해 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이 완전히 개망신화했습니다. 미국 완전 히 개망신화했어요. 그래갖고 막 우울해갖고 야 그럼 다시 만들어 갖고 막 만들고 있는데 그 사이에 러시아는 또 1961년에 4년 후에 이제 사람을 띄워 올려 보냈어요. 인공위성. 이름 그 보스토크 1호라 그래갖고 요거 인공위성 요 안에 이제 얘가 이 유리 가가린이 요 안에 누워 있는 거죠. 요 안에 누워 있는 거예요. 이게 요 안에 유리 가가린이 누워 있어요. 이 인공위성. 1961년에 올라갔어요. 미국이 굉장히 열받을 만 하겠죠. 미국 하는 것만 잘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엄청난 이것도 이제 이걸 쏘는 로켓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액체 로켓가. 그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 R7 로켓으로 막 사람 뛰어올리고 한 그 러시아가 이 R7 로켓을 개발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세르게이 코롤로프. 이거 영어식으로 했는데 러시아 말로는 코롤료프입니다. 코롤료프. 이거 영국식으로 읽어서 미국식으로 읽으면 코롤료프. 러시아 말로. 이 양반이 대단한 분이에요. 이 사람도 뭐냐? 그 V2 로켓을 독일에서 가져왔잖아요, 러시아. 근데 와서 그거를 만들러 보고 그대로 생산자 다 작업자도 데려오고 과학자도 데려오고 했는데 폼불 한 번 없을 뿐이에요. 근데 다 했는데 똑같이 복제품을 만들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복제품을 만들어도 이게 안 돼, 발사가. 그러니까 기술적인 노하우가 없는 거예요. 기술적인 뭘 알아야 그걸 똑같이 흉내를 내도 만드는 거지 안 되는. 근데 그때 이 양반도 이제 미리부터 러시아에서도 치올코프스키 그 로켓 이론이 나온 이후로 이 사람도 나름대로 항공공학을 공부해가지고 혼자서 액체 로켓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험실 수준에서는 이 사람도 좀 했어. 근데 실용화해서 이렇게 양산 제품으로 크게 만들려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독일에서 V2가 오는 바람에 이 사람이 이제 그동안은 이제 혼자 막 실패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러시아 그때가 이제 스탈리니스트 때예요. 스탈리니스트 때는 어떻게 되냐면 스탈린이 정적을 많이 숙청했거든요. 숙청. 당파 싸움이 있어요. 노동당끼리 막. 그러니까 숙청할 때 휘말렸어요. 너 로켓 액체 로켓 만든다고 국가 예산 갖다 놓고 다 실패했다며 이 국가 예산을 낭비한 반공 분자네. 찍힌 거예요. 그래서 깜빵으로 우리나라거든 북한의 아오지 탄광 같은 데 끌려갔어요. 아오지 탄광에 끌려가가지고 10년형을 막 끌려갔는데 가갖고 하도 고생을 해갖고 막 이빨도 다 빠지고 뭐 완전히 생 고생을 한 거예요. 다 죽어가던 마당에 아무리 그 독일 거 V2 와서 복제를 해도 다 못하니까 다 수소문을 해봤더니 그나마 로켓을 개발해봤던 사람이 이 코롤료프밖에 없다는 거야. 코롤료프. 그럼 어떻게 그러면 아오지 탄광에서 불러와. 그래서 6년 만에 풀려났어요. 6년 만에 풀려나갖고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V2를 지가 이제 도면 보고 만들고 보니까 얘는 이해를 하는 거지. 자기는 만들어봤기 때문에 보니까 이 원리가 이렇게 얘는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구나를 물건을 보니까 아는 거예요. 얘는. 그래갖고 얘는 그걸 보고서 그거를 개량을 해서 심지어 더 큰 걸 만들었어요. R7. 엄청 큰 거. 그러니까 아까 V2는 300km 날아갔었잖아요. 얘는 600km, 막 1200km 막 확확 늘리는 거예요. 성능을. 누가? 이 코롤료프가. V2를 보더니 바로 깨닫고서 개량품을 만든. 근데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모습 보시면
이 양반이 이때 만든 이 R7 로켓이 지금도 요걸 개량해서 지금 러시아가 뭐 소유주 로켓 해가지고 뭐 우주정거장 날아가고 하는 로켓도 사실은 아직도 이 모양을 거의 그대로 쓰고 있어요. 이걸 약 조금 개량해 쓸 정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만든 걸 계속 활용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제 반동 분자로 몰렸다가 최근에는 이제 드디어 그 러시아 나라에서도 이 사람의 공적을 인정해주고 모스크바 이제 처음에는 반동 분자에서 10년 형을 다 사면해주고 모스크바 옆에다가 원래 칼린그라드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이름을 코롤료프로 이름을 바꿔줬어요. 최근에 인정을 해준 거예요. 대단하신 분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화가 빡 나갖고 아폴로 11호 계획을 해서 10년 만에 드디어 미국도 소련을 처음으로 제끼고 이긴 거예요. 그때 언제요? 1969년. 그래서 달에 착륙했죠, 그죠? 이 세 사람이. 이 세 사람 중에 우리가 아는 사람은 누구? 딱 한 사람만 알죠? 누구? 닐 암스트롱만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 닐 암스트롱하고 같이 착륙한 사람이 또 있는데 누구냐면 에드윈 올드린. 이 사람이 같이 착륙을 했어요. 근데 내릴 때 첫 발을 먼저 내디딘 사람이 닐 암스트롱이라 첫 발을 내고 두 번째 내려서 이름이 안 알려졌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다 그럽니다. 신문 기사 나고 뭐 나고 뭐 날 때마다 에드윈 올드린 이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닐 암스트롱만 알아.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냐? 마이클 콜린스는 사령선이라고 이제 3명 중에 2명은 착륙선 타고 내려가고 달 표면에 한 사람은 달 궤도에서 돌면서 기다려야 돼요. 나중에 올라올 때 도킹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달에 내려보지도 못했어. 이 가운데 사람은. 마이클 콜린스는 달에 내려보지도 못하고 달 궤도만 뱅뱅 돌다 온 사람이고 이 양반은 달에 첫 발을 내딘 닐 암스트롱. 이 사람은 두 번째 내리는 에드윈 올드린. 아무도 몰라주는. 근데 어디서 알아주냐면 그 인형 영화 나오는 게 있어요. 인형 영화. 예, 인형 영화 나오죠. 인형이 나오는 영화 뭐 있었죠? 예, 그 인형 영화에 이렇게 우주인 같은 사람 나오거든요. 그 사람 이름이 에드윈 올드린이에요. 애들은 다 알아요. 영화를 봐서. 그럼 아, 이 에드윈이 그 에드윈의 올드린이구나라는 거를 애들만 알아요. 예, 애들은 그 인형 영화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다시 보세요. 그래서 또 그런 이상 반대로 이제 보상을 좀 받은 거죠. 예. 자, 그러면 아까 러시아 인공위성과 그 로켓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코롤료프. 이름도 어려워요. 코롤료프. 그러면 이거 미국이 가는 아폴로 11호 달 착륙시킨 로켓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맞습니다. 폰 브라운이 만들었어요. 왜냐? 처음에 미국이 러시아한테 진 게 미국이 자존심 때문에 폰 브라운을 그 개발에 직접 참여를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 보고 야, 너도 이거 보고 베껴서 만들어 했는데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한테 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결국 어떻게 했어요? 안 되겠다. 폰 브라운 네가 직접 만들어 이렇게 된 거예요. 뒤늦게. 그래서 폰 브라운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예요? 폰 브라운이에요. 네? 요 사람이. 이거 달 날아갈 때 쏜 로켓이 세턴 5라는 로켓이거든요. 이 로켓을 만든 요 엔진 아랫두리가 이렇게 커요. 거기에 폰 브라운이 서 있는 겁니다. 지금. 결국은 폰 브라운이 해결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 인류 역사상 로켓, 액체 로켓의 시작도 폰 브라운이고, 예, 아주 끝을 본 사람도 폰 브라운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죠. 예, 폰 브라운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인류 역사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좀. 예.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나라는 그럼 어떠냐?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발사체는 어디까지 왔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나로호와 누리호를 들으셨죠?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발사체 나로호와 누리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지 한국의 실력이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발사하는 거죠? 이게 딱 보시면 아시겠어요? 이게 누리호 발사하는 겁니다. 누리호. 예? 누리호.
누리호 발사하는 광경입니다. 이게. 자, 이 우리나라 발사체 대표적인 거 6개 다 보여드립니다. 이게. 예? 최초의 요거 조그만 거 3개는 과학위성 발사하는 로켓이고요. 그래서 이름이 KSR 123호고, 그다음에 실용위성 발사하는 거 이거 3개. 나로호와 누리호인데, 요거는 누리호가 발사가 잘지 안 될지 몰라서 일단 한 개만 따로 빼내 갖고 시험용으로 발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리호 우리가 발사한 시험용으로 발사, 괜찮, 잘 날르네. 그럼 다 조립해서 통째로 날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개발한 발사체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아까 그 과학위성 3개 있고 이제 나로 누리호가 있는데, 과학위성 3개는 요거는 뭐냐면 이제 그림으로 보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보면 별로. 과학위성 3개인데 요거는 뭐냐면 차이가 처음 쏘는 거라 우리나라도 제일 쉬운 게 뭐예요? 고체 로켓 먼저 쏴봤어요. 우리가 고체 로켓 한번 빵 쏴보니까 이제 로켓이 이렇게 날아가는구나 이제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 쏴봤으니까 뭘 2개짜리 보여서 1단 로켓, 2단 로켓. 우리 단분리 한번 해보자. 연습 삼아서 이렇게 차곡차곡 배워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서양 사람이 해오던 방을 한 발 한 발 우리도 똑같이 그럼 고체 로켓도 그럼 1단, 2단에서 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우리 세 번째로? 그럼 우리도 이제 액체 로켓 쏴봐야지. 그리고 액체 로켓을 쏜 겁니다. 예, 서양이 하던 순서를 우리는 축약을 해서 단시간 내에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예, 남들이 30년 걸리면 우리는 10년 안에 이거 다 끝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 쏘고서 이제 액체 로켓을 우리가 이렇게 쏘고 나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럼 우리도 외국같이 그럼 러시아, 미국처럼 우리도 제대로 된 액체 로켓 쏩시다. 그래갖고 미국한테 우리 저 동맹국이라면서 형님 우리 저 로켓 쏘는 거 기술 살짝 좀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하고 이제 미국한테 물어봤어요. 미국이 뭐라 그래요? 택도 없다. 택도 없다. 택도 없다. 미국이 우리 동맹국 우방국이지만 굉장히 살살 웃고 친절해 보이지만 뒤로 딱 이해관계 들어가면 아주 철면피해요. 얼굴 확 돌립니다. 미국이야. 우리 액체 로켓 실험실급으로 쏜 거거든요. 아까 과학위성 3호탄은 그 실험실급밖에 안 돼요. 진짜 로켓 쏘려면 우리 안 해봐서 택도 없거든요. 대형 사고 치는 거죠. 폭발 사고만 맨날 일어나고.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갖고 그때가 마침 러시아가 고르바초프 때문에 이제 분해가 됐죠. 소련이 러시아로 쫙 분해가 되고 나니까 러시아가 경제 위기에 봉착했어요. 그 러시아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한테 막 그 경제 원조 받으면서 뭐 헬리콥터도 팔고 막 팔았어요 우리나라한테. 근데 그때 우리가 그럼 우리 돈 줄 테니까 너희 발사체 기술 조금 가르쳐 줄 수 없겠냐고 러시아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했는데 말로는 도와준다고 러시아는 일단 돈은 받아 먹어요. 그리고 어떻게 도와주냐? 그러면 1단, 2단 로켓인데 1단은 우리 거 갖다 써. 그러니까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일단 우리 거 빌려줄게. 그 위에다 네가 하나 만들어서 2단 네가 얹어서 한번 쏠라면 쏴봐. 그래서 1단을 갖다 빌려주는데 갖고 와갖고 우리가 1단 옆에 보지도 못하게 해요. 창고에 넣어놓고 이렇게 포대기로 다 감싸놓고 지네가 지키고 있어. 예? 암새 지키고 있어요. 지네 보안 요원이 와갖고 보지도 못하게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돈은 돈대로 받아먹고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참. 그래도 껍데기 모양 대충 분위기는 파가죠. 자세히 속은 못 들여다 보지만 껍데기는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주고 그다음에 이제 2단을 우리가 직접 만들었거든요. 왜? 과학로켓 3호 이상하면서 액체로켓 한번 만들어봤기 때문에 2단은 좀 조그맣거든요. 2단 로켓은. 그래서 그걸 좀 더 크게 키워가지고 우리가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발사하기 전에 실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시험. 테스트하는데 우리는 시험 설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완전 맨 땅에 헤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만들긴 했는데 시험을 하려고 그러면 러시아한테 또 돈을 주는 거야. 야, 너희 돈 주고 너희 시험 설비 가서 우리 거 새로 만든 거 가서 테스트 좀 할 수 없을까? 그래, 돈만 내놔. 그래서 돈 주고서 가서 러시아 가서 테스트 하고 왔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 만들었으니까 테스트 하니까 성능이 잘 나올까요? 안 나오죠. 성능 안 나오는 건 괜찮아요. 하다 폭발해 버렸어요.
걔는 시험 시절까지 망가뜨렸어요. 어떻게 해요? 돈만 주면 돼요. 돈 주고 다시 고치고 또 테스트하고 해서 겨우 이다 놓고 실험실 성공을 해갖고 갖고 와가지고 조립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한 번에 성공이 안 돼서 조립해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세 번만에 저희가 성공했죠. 그래도 다행히. 근데 이게 세 번 실패해서 우리가 굉장히 이득을 봤어요. 왜냐? 실패했는데 일단 너희 문제가 잘못돼서 우리 실패한 거 아니야. 러시아 보고 너 기술적인 문제가 뭔지 우리한테 다 드러내. 같이 기술을 검토해 보자. 이래 갖고 우리가 이제 안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야, 실패했는데 너희 책임 있잖아. 너희 때문에 우리도 손해 봤어. 설계 도면 좀 보여줘. 그리고 보여줘서 조금 봤어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본 게 저기 세 번 실패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이 성공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 번에 성공했으면 아무 기술도 볼 수가 없었는데 실패할 때마다 우리가 트집을 잡는 거죠. 도대체 너 어떻게 했길래 또 터진 거야? 같이 그래갖고 세 번 동안 계속 이제 상의하다 보니까 기술적 노하우가 많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많이 배웠고 그게 우리한테 큰 이득이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한 번에 성공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실패해갖고 아주.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때 한 번 해고 나니까 2단에서 자신감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1단도 우리가 직접 만든 거예요. 1단도 직접 만든. 근데 한 번에 큰 거를 못 만드니까 어떻게 해요? 75톤짜리 정도 되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걸 4개를 묶어요. 그럼 75 곱하기 4 하면 300톤이 됩니다. 그래서 75톤 한 번에 큰 거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75 중간쯤 큰 거를 75톤짜리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중간쯤 큰 거 4개를 묶어서 1단으로 쓰고 75톤짜리 하나를 2단으로 쓰고 그 하나 만들어 갖고 1단 2단 다 된 거 아니에요. 75톤 엔진 하나 만들어 가지고 1, 2단 3단은 전에 했던 거 사이즈로 만들면 되고 더 조그만 거. 그래서 그냥 일거에 그냥 75톤 엔진 하나 만들므로써 1, 2, 3단 다 해결을 보는 거예요. 그게 누리호 설계 개념입니다. 이게 짧은 시간에 작은 돈으로 안전하게. 그래서 성공시키기 바로 누리호입니다.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누리호 쏘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한 밟고 75톤 하나만 쏴보는 거예요. 75톤짜리 하나만 딱 쏴서 그게 바로 누리호 시험 발사체입니다. 이게 성공하면 나머지 뭐 4개 묶은 거 위에 거에 대해서 조금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먼저 쏴서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된 누리호를 다 조립을 해서 1단, 2단, 3단 다 성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아주 뒤늦게 쫓아가느라고 아주 가랭이가 찢어지게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죠? 누리호가 이쁘게 생겼죠. 자, 그러면 그렇게 쏘고 나니까 그럼 우리나라가 이제 인프라가 얼마나 되느냐? 쐈으니까 앞으로도 그럼 또 쏠 수 있냐? 앞으로 그럼 더 큰 걸 쏠 수 있냐? 이번에 달나라도 보내야 되는데 달 착륙도 할 수 있냐? 그럼 화성도 갈 수 있냐? 우리 실력이 도대체 얼마나 되냐?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프라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인프라가 뭐예요? 시설, 장비, 설계 능력, 인력, 그죠? 개발 인력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잠깐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저 누리호 추진제 탱크의 탑재 장비 이런 것들의 우리가 만든 거를 그림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이게 연료 탱크들이에요, 산해 탱크 이런 거고. 그다음에 각종 거기에 들어가는 이게 전자 장비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다 우리나라가 직접 만들었죠. 앞으로도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간 엔진의 주요 구성품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것들도 다 우리나라에 직접 다 만들었어요. 뭐냐면 연료랑 산소를 갖다가 이제 그 연소기에다 보내야 돼. 이게 연소기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연소기. 여기서 이제 폭발시키는 거예요. 연료를 여기서 섞어서 연료하고 산소, 산화제를 섞어서 여기서 불을 땡기는 거죠. 우리 저 부엌에서 불 점화하듯이 그냥 딱 땡기면 여기서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붙어서 이거 쫙 뿜으면서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요 노즐 연소기 전체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요게 왜 중요하냐? 고온 고압이에요. 여기는 온도가 3000도가 넘습니다. 3000도가 넘고 압력은 보통 한 60기압, 우리 대기압, 사람 있는 기압이 60배 이상, 100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견딜 수 있게
높은 온도 압력에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 기술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연료와 산소를 보내주는 펌프가 있겠죠. 그래서 연료 펌프, 산화제 펌프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처음에 펌프를 돌려주기 위해서는 이제 터빈, 이 터빈을 또 돌려줘야 됩니다. 이 터빈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이제 가스 발생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엔진을 처음에 시동 걸기 위해서는 시동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자동차랑 똑같이. 이런 중요한 부품을 다 국내에서 다 독자적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다 만들 수 있겠죠. 앞으로 좀 더 크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제 점점 크게, 더 튼튼하게. 이런 거 다 국내에서 만들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발사장. 우리나라가 이제 그 시험 설비가 없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러시아에서. 그래서 그럼 이제 시험 설비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새로 크게 만들려면. 그래서 이번에 이거 발사 누리호 만들면서 시험 설비도 다 만들었습니다. 어디다가? 나로도에다가. 왜 나로도? 저 나로호 이름도 그 섬이 나로도기 때문에 나로호라고 붙인 거예요. 처음에. 그다음에 이제 누리호는 이제 온누리, 온 세상을 다 이렇게 누린다 해서 누리호. 예,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이게 외나로도거든요. 외나로도. 이 외나로도가 있고 여기에 발사장이에요. 예, 여기서 발사장. 그래서 여기가 제일 발사대 나로호 쐈던 데고 여기가 누리호 쐈던 데예요. 왜냐하면 발사체 크기가 달라서 좀 시스템도 약간 다르고 시스템도 우리가 개량을 했거든요. 그래서 발사대가 이제 두 개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하나하나 숨어 있는 산속에 숨어 있는 게 전부 시험 설비예요. 네? 전부 시험 설비,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 설비고. 그다음에 이제 사령실은 이 너머에 있고, 이게 안테나, 추적 장치 안테나 있고, 요게 창고 있고요. 창고 있고. 요게 이제 요거는 기숙사예요. 여기 일하시는 분들. 저도 여기서 한 2년 살았습니다. 이 나라도 기숙사에서 한 2년 살고. 예. 그래서 이 안에 모든 시설이 다 있고 여기만 있느냐? 또 대전에 항공우주연구소 안에도 또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대전에 항공우주연구소 안에도 시험 시설이 많이 있고 또 한국화약,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데도 시험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국방과학연구소는 그 태안반도의 안흥이라는데 거기에 또 시험 설비가 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험 설비 발사장 안에는 발사장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인프라 시설이 이제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갖춰져 있어요. 이게 이제 발사대입니다. 예, 발사대. 이게 이제 제일 이게 나로 쐈던 데고 이게 누리호 쏘는 데고. 그다음에 이 발사장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밑에 땅 속에도 지하 3층까지 엄청난 시설이 들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요거만 판판 땅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엄청난 시설이 땅 속에 다 들어 있어요. 땅 속에 이런 많은 시설들이 다 있습니다. 땅 속에. 예? 들어가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땅 속에. 지하에 뭐 별 장치가 많이 있죠. 예, 땅 속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 설비 증축한 거 이게 사진으로 뿌옇게 좀 나왔죠. 예, 자세하게 안 나게. 그래서 이게 다 시험 설비들입니다. 이름이 막 보면 다양하게 있는데 하나하나 보면 이제 이렇게 상당히 많죠. 연소 시험, 터보 펌프 시험, 엔진 조립 시험, 뭐 추진 공급제 시험, 엔진 고공 시험, 뭐 지상 시험. 지상 시험, 고공 시험은 뭐냐면 지상은 공기가 많아서 이게 성능이 잘 나오는데 고공에 가면 공기가 없죠. 그러니까 성능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고공 진공 상태에서도 또 테스트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테스트를 다 합니다. 다 하고 나서 조립해서 발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고가 안 나거든요. 그래도 사고가 나요. 그래서 나 이런 걸 다 테스트를 하고 이게 테스트하는 그림입니다. 이게 사진이요. 테스트하면 이제 그 엔진 노즐에서 나오는 연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겠죠, 그죠? 여기 부분에서 이렇게 연기 나오는 거 테스트 설비마다 이 테스트를 다 하고 안에서 테스트 설비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엔진 노즐이 보이죠? 이게 엔진입니다. 이게 이렇게 엔진. 그래서 여기서 쏘는 뿜어잖아. 요건 그 테스트. 그래서 발사 시험 연습할 때 이제 옆에서 이제 요건 관제실, 발사대 관제실 모습이고요. 요건 이제 다단 연소실에서 새로운 엔진도 저거 신형 엔진도 제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국방과학연구소하고 항우연만 있으면 이게 되느냐? 아니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분야별로 각 분야별로
많은 한국 내 기업들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것도 많은 그 저력이 되겠죠, 그죠? 예, 많은 산업체가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 하나는 더 말씀드렸는데 추진제가 아까 액체 고체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걸 간단히 소개드린 이유는 이제 고체는 그러니까 멀리는 못 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고체는 뭘로 쓰이냐면 무기로밖에 못 써요. 무기, 미사일. 그러니까 로켓에 앞에다가 화약을 넣고 폭탄을 달고 다니면 미사일이고 로켓 앞에 인공위성을 달고 가면 우주 발사체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무기는 그냥 고체 로켓을 써도 돼요. 간단하니까. 목표는 그래 탄도 미사일이라 그러잖아요. 탄도탄. 뿅 던져 놓으면 그냥 돌멩이 푹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예? 그냥 러시아나 북한에서 뿅 쏘면 미국 땅에 뚱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뭐 조종할 것도 없이 그냥 쏴버리면. 근데 우주로 가면 조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고체 로켓은 멀리 못 가요. 멀리를 못 가. 그래서 멀리 가려면 북한 애들이 자꾸 미국에다 쏠려면 액체 로켓이 필요한 거예요. 예? 무기로서 멀리 가기 위해서. 그래서 만든 게 액체 로켓인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액체 로켓이 이제 액체 산소에다 케로신을 씁니다. 그러니까 연료는 케로신 등유 같은 거예요. 석유의 일종이고 산화제는 액화산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해가 없어요. 근데 북한 애들은 뭘 쓰냐면 하이드라진이라는 연료화에다가 적연질산이라는 사관화제를 써요. 저기 빨갛게 표시했죠. 북한 애들은 왜 이걸 쓰냐? 액체산소나 이런 거는 이게 영하 183도예요. 너무 차가워서 그 로켓 안에 담아두고 보관이 안 돼요. 그게 지하 탱크 튼튼한 데다 보관했다가 발사하기 직전에 주입을 합니다. 로켓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입하고 그러면 보통 하루 정도부터 미리 막 옮겨서 준비하고 하루가 걸리거든요, 최소한. 그럼 준비하는 동안에 북한 애들이 쏠라고 준비하는 동안에 미국 인공위성 딱 보고 이놈 봐라. 탄도탄 쏠라고 준비하네. 그리고 바로 폭격해서 없애버리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영하 온도가 아니에요. 그냥 상온에서 쓰는 액체들이에요. 보통 그냥 일반 기온에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예요? 평소에 다 쟁여둬요. 다 이렇게 주입을 해놔요. 그러니까 창고에 숨겨놨다가 꺼내서 바로 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인공위성을 이렇게 발견을 해도 바로 쏴버리면 미국이 당하겠죠.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얘네는. 북한 애들이 탄도탄을 쏘면. 그러면 왜 북한 애들이 이걸 쓰는데 서양에서는 안 쓰느냐? 이 독극물입니다. 독극물. 예. 이게 환경공해뿐이 아니고 이거 취급하는 그 사람들이 잠깐 이게 가스가 누출되면 그냥 즉사예요. 다. 예, 무시무시한 것들입니다. 이거. 그래서 자유국에서 안 써요. 위험해서. 환경공해도 되고 또 사람도 죽고. 근데 북한 김정은이 그거 신경 쓰겠어요? 안 써요. 그냥 이거 갖다 놓고 막 쏠라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문제예요. 예, 예. 그래서 소개드린 겁니다. 예. 북한 애들이 이렇게 미사일이 많은데 이게 사정거리가 막 이게 미국까지 가요. 예? 북한의 이 로켓이 큰 거는 여기까지 갑니다. 미국이니까 겁먹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예. 미국이 겁먹고 있어요. 이게 봐 이렇게 많아요 북한에. 예? 네, 액체도 그 아주 독가스 로켓이 대부분이에요. 예? 얘네들 쓰는 게 뭐 노동, 무수단, 대포동 이런 것들 다 대포동.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이 겁먹고서. 예. 요격 미사일은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격 미사일이 이제 뭐냐면 그래서 미국이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우리도 요격을 해야 되잖아요. 미사일을 맞추는 게 요격 미사일이거든요. 예, 그걸 맞춰야 돼요. 이게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멀리서 오는 거 미리 맞추는 게 우리가 만드는 사드, 미국이 우리 상주에다 갖다 놨죠. 예, 높은 고도에서 때려 지금 미국이 만들고 그 밑에 더 가까이 고공 막 50km, 100km에서 못 맞췄어. 그래서 한 30km까지 떨어져서 그럼 그다음에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또 쏴보는 거죠. 또 못 맞췄어. 그러면 이제 가까운 거 LSM이라고 이건 우리나라가 만들었어요. 최근에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데요. 이거 저 국방장 가서 안흥 시험장에서 이거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나왔어요. 이거 성공했습니다. 시험 발사. 예, 이거 더 가까이 오면 이제 천궁 해궁 이거 우리나라에서 지금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더 가까이 이걸로 이제 때려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데서부터 올 때까지 떨어질 때까지 한 3번 정도 우리가 쏠 기회가 있어요. 요격 미사일. 그래서 발사체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인공위성에 대해서 발사체
제일 중요한 건 다 끝났고 인공위성 이제 최근에 이거는 이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최근에 했던 다누리호입니다. 이게 다누리호가 드디어 이제 달 궤도에 안착을 해가지고 달 궤도 상공 100km에서 지금 하루에 한 몇 바퀴? 하루에 한 1시간 반에 한 바퀴 돈다. 하루에 12바퀴인가 그렇게 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12바퀴쯤 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쭉 아리랑 위성 99년도부터 만들기 시작했고 최초 시작 92년도예요. 이때는 우리나라의 카이스트 대학원생들이 영국의 서리 대학에 가서 기술 자문을 받았어요. 그때는 인공위성은 발사체가 아니기 때문에 영국 서리 대학 교수들이 잘 도와줘가지고 기술을 배웠어요. 거기서 배워갖고 만들었어요. 인공위성을. 그래서 배워서 만든 게 1990년 최초 우리별 1, 2호 다 누가 만들었어요? 카이스트 대학원생들이. 그래갖고 배우고 와가지고 영국 사람들한테 99년에는 우리끼리 만들었어요. 카이스트 인공위성 센터에서 학생들이 만들었고 그때 우리는 이제 실용위성도 만들었습니다. 지구안치위성 아리랑 1호를 최초로 커다란 실용위성도 만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오늘날 어디까지 왔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20년은 정지궤도 위성 이런 건 다 저궤도 위성이거든요. 저궤도 위성은 어디냐? 지구상 뭐 한 400, 400km, 500km 이 정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부산 거리밖에 안 돼요. 굉장히 얕아요, 사실. 근데 이 정지궤도 위성, 통신 해양 기성 이런 것도 정지궤도는 38,000km예요. 엄청나게 높죠. 지구 반경이 6,400km거든요. 그러니까 38,000km는 뭐예요? 지구보다 한 서너 배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구 직경보다. 굉장히 멀리 있는 게 정지궤도고. 근데 달 탐사 위성은 달까지 가니까 아예 딴 동네 간 거죠. 달까지는 거리가 얼마? 38만 km거든요. 예? 예. 38만 생각이 전혀 감이 없죠. 빛의 속도가 38만 km예요. 30만 km예요. 30만 km. 그러니까 빛이 1초 동안 가는 거리보다 조금 더 멀죠. 예, 그러니까 달나라에서 우리가 이 핸드폰 통신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보세요 그러면 가는데 1초, 오는데 1초, 해서 한 2.5초가 지나야 네 여보세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그게 그 달 탐사에서 거기까지 간 겁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거 그동안에 그 여러 위성 다목적 실험에서 그동안 우리가 개발한 거 예, 이렇게 생겼어요. 다 비슷비슷하죠. 다 뭐 몸통에다가 각종 센서하고 나중에 태양 전지파는 다 있어요. 왜? 에너지 이게 배터리예요, 그죠? 태양 전지로 에너지를 얻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인공위성들은 다 뭐예요? 관성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전기가 필요 없어요. 근데 뭐 필요하냐? 가끔가다 자세 교정하고 뭐 이런 거 작은 에너지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쓰는 거고요. 그래서 쭉 이런 인공위성 쭉 개발했고 이렇게 인공위성 개발에도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연구기관도 있고 업체들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인공위성 모습이 이렇게 생겼어요. 예, 뼈대는 이렇게 생기고 조립하면 다 인공위성에 들어간 각종 부품 이것도 다 국내에서 생산을 합니다. 주로 어디가 하냐면 세트라이크 아이라는 회사가 주로 제일 많이 하는데 이 회사가 누구냐면 1992년에 서리 대학에 가서 인공위성 최초로 만들었던 카이스트 연구팀 원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예요. 그게 세트라이크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노하우가 많겠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것도 만들기만 하느냐? 다 만들어서 이게 차세대 중요해서 만든 거고요. 이게 이제 달 궤도 조립하고 시험하는 시험 설비는 이게 다 어디 있다고요? 인공위성 시험 설비는 주로 다 대전의 항공우주연구소에 제일 많이 있습니다. 대전의 항공우주연구소에. 여기 지금 달 궤도 가는 거리 복잡한 그거가 있었고. 그래서 달에 안착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그래서 달에서 그 다누리호가 사진 찍었어요. 뭘 찍었어요? 지구를. 이게 달 표면에 있고 지구예요. 다누리호가 찍어서 보내온 거랍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궤도만 갈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내년부터 2030년까지 1.5톤급의 달 착륙선을 이걸 만들 겁니다. 예, 이미 연구를 시작했어요. 예, 연구를 시작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산 투자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달에 착륙하겠죠. 그 2030년대쯤 되면. 예. 그래서 이것도 다누리 참여 업체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많죠. 업체들, 기관도, 연구소도 많이 있고. 이게 이제 항우연 대전에 있는 항우주연구소 시험시설, 조립시설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분리충격 시험, 진동 시험 이런 시험 설비, 뭐 전자파 시험, 열진공 시험 이런 것들도 다 시험하고 나서 발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하는 모습입니다. 진동 시험, 분리충격 시험, 열진공 시험. 예. 이런 게 열진공 시험 뭐냐면 저 안에 열 가하고 진공을 빼고 이런 뭐 그런 오븐통 같은 거예요. 예. 이런 데서 테스트를 합니다. 이건 전자파 시험 하는 데고 이런 시험, 그다음에 광학 시험도 하고 이런 걸 다 거쳐야 비로소 인공위성 쏘는데, 그래서 아까 그 세트레가이가 하는 게 이게 또 있어요. 인공위성 만드는 기술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했잖아요. 그 카이스트에 나오신 분들이. 그분들이 이거를 만들어서 수출까지 했어요. 두바이에도 수출하고, 예? 이게 다른 나라에 다 수출을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인공위성은 수출을 합니다. 우리가 발사체는 이제 쫓아왔지만 인공위성은 이미 수출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게 다 수출하는 겁니다. 이제 인공위성 들어가는 여러 가지 탑재체도 다 수출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업체들이. 네. 그래서 이렇게 업체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인력도 한 10,000명쯤 됩니다. 항공우주선에 우리나라 엔지니어들이 한 10,000명쯤 돼서 앞으로도 계속 발전을 하겠죠. 그래서 항공우주연구소에서 이렇게 인공위성 개발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2040년 이후까지 다 쭉 잡아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뒤늦게 선진국을 쫓아가지만 우주 발사체도 잘 만들고 인공위성도 곧 선진국을 쫓아가겠습니다. 그죠? 예,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잘 해 나갈 걸로 믿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